웬만한 포털들은 이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KBS가 어제 9시 뉴스에서 김부선 씨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이재명 시장과 남녀 사이로 만났다는 증거는 없다. 예. 내가 곧 증언이다. 이런 정도였고요. 사진 같은 걸 찍은 증거는 없다. 그리고 그 후에 김부선 씨 딸의 SNS도 올라왔는데 내가 다 치웠다. 꼴 보기 싫어서 그런 어떤 증거들이. 이게 참 우리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팟캐스트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선거들이 큰 선거가 3번 있었죠. 지난 지방선거, 6회 지방선거, 그 후에 20대 총선,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선거로는 4번째거든요. 사실 선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진영 간 싸움이에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내 가치관은 그래.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후보라도 경선으로 뽑혔으면 그 뽑힌 후보가 일단 당선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 시도가 경기도예요. 인구로만 따졌을 때. 면적도 그렇지만 서울보다 더 커요. 인구로만 따지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거의 4분의 1. 이 속해 있는 수도권 과밀화의 어떤 상징 같은 거죠. 근데 이 진영 싸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의가 아니야.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한둘입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선거들 중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근데 선거 전체는 진영이 이기는 거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라고. 진영이 이기는 거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김부선 씨가 이재명 후보랑 사귀었냐 안 사귀었냐는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하죠. 이런 문제들이 마치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던 날 뭔가 터지는 것처럼. 의혹제기도 아니에요. 나는 이거 의혹제기도 아니야. 의혹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이슈화시키고 깜깜이 기간에 계속 포탈을 완전히 점령하게 만드는 이런 상태로 누군가 만들고 있다면 의도가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의도. 그 의도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남경필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용해 먹을 만한 이슈죠. 당연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용환 후보도 상대 후보이기 때문에 이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잘 생각해 보면 김부선과 이재명 후보가 사귀었다는 내용을 김부선 씨가 스스로 터뜨려야 될 이유가 크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김부선 씨대로 뭔가 억울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이런 상황들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선거에 끄집어 와가지고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의 공약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한 가지도 없잖아요. 심지어 이재명 시장이 냈던 공약이건 남경필의 공약이건 상관없이 이게 이재명 한 명의 낙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또는 다른 지자체 선거까지도 영향을 끼칠 만한 정도의 이슈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엔 이 선거가 그들의 의도대로 간다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지금 집권 여당의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서로 간의 이익이지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김부선 씨의 동기가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김부선 씨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이익도 없잖아요. 그게 그분의 논리이기도 해요. 내가 뭘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냐 이런 논리 있잖아요. 내가 여배우인데 이런 얘기를 퍼뜨려서 누가 그럼 왜 퍼뜨렸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거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라고 하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내가 아무리 순수해도 선거를 이길 목적을 가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써먹기 딱 좋은 거죠. 이번 선거를 이재명 또는 민주당이 지게끔 만들려는 의도 속에 서로 이용해 먹는 이런 측면이라는 거죠. 뭐 김부선 씨의 속마음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고 저는 제가 느끼기에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선거라는 행위 자체는 당과 당의 싸움이고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맞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면서 몇 가지를 느낀 거는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민주당이 아닌 당에 투표하는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런 논란을 불러 키워온 것은요. 이재명 후보 본인이고요. 민주당에서 이 논란을 키워온 거예요. 이 대중들이 갖고 있는 대중적인 의심을 대중들이 확신을 갖게 만든 거는요. 그동안 선명하지 못하게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리고 딱 부러지는 언사로 해명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갔던 이재명 후보에게 1차적인 책임은 있어요.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요. 이런 건 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픈 게 유권자가 바라는 후보의 최선의 후보에 투표하지 못하고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하게 만드는 정당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대통령이 평화가 성공하여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가 민주당이 당선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민주당 1번을 찍는 것과 화가 나면서 1번을 찍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후보 본인과 정당 자체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좀 있고요.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다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명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공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전과는 다르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TV토론이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지나가고 마타도어라고 그러고 지나가고 본인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해명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와 싸울 때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모든 얘기를 하면 다 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TV토론은요.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TV를 바라보는 시청자들한테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대중들이 갖고 있는 게 의심이 확신으로 가는 이런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진영 대 진영이고 평화를 위해서 기호 1번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단 기쁘게 찍느냐 기쁘지 않게 찍느냐의 차이인 거지. 저는 언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똑같은 의혹이 있어. 만약에 김부선 씨의 주장이 이렇게 회자되기 시작하고 그게 논란이 되면 그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 앞뒤 관계, 증거 능력이나 어떤 주장의 신빙성이 충분히 있는가, 그리고 그게 새로운 소식인 건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주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노출시켜 주는 거죠,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주장이 존재하고 반론도 존재한다고 치면 그 두 개를 동등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김부선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드루킹 사태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생기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소설 쓰기 좋으니까 엄청난 시간당 기사 숫자가 막 수백 개에 이를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쏟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드루킹보다 그 중차대함이 훨씬 더 큰 한나라당 때부터 매크로를 사용했다라는 실무 담당자의 증언이 있는 기사가 폭로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 제대로 보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부선 씨와 이재명 후보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게 정말 중요한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주장과 논박 자체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하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사귀었다더라, 누구한테 욕을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언론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장이 존재한다는, 이런 주장이 존재하고 이런 논란이 존재한다는 보도를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거죠. 전후 맥락이나 사건 관계에 얽힌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주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 KBS 인터뷰 끝에 이제 방금 명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도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의혹을 키울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캠프에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KBS가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김부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김영환 후보가 가지고 나왔던 사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바로 팩트 체크가 가능한 거거든요. 2007년 12월 12일과 12월 13일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찍어줬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찍어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용카드 계산은 이재명이 했다, 이것도 어떻게 증빙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설령 낙지를 먹었고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죠? 프레임이 이재명 후보가 불륜을 했다, 뭐 나쁜 짓을 했다, 이런 프레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닥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임은 뭐냐면 TV 토론회에 나와서 부인을 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마타도어 나오고 흑색 선전하고 거짓말 나오고 가짜뉴스 나오던 거는 그러려니 했는데 TV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나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후속 보도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또 방어를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방어를 안 한 거라고도 생각이 들었던 게 김영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정책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온통 사생활에 대해서 그것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팩트를 알고 있는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던지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열 전 판사 변호사가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연합뉴스에서 K경궁 김 씨는 김혜경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다고. 근데 이정열 판사가 다시 SNS를 올립니다. K경궁 김 씨라고 말한 적이 없다. 적시한 적이 없는데 의도를 갖고 연합뉴스 같은 데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부인을 적시해서 고소 고발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후보 자체에 흠결이 찾아보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거칠고 세서 미포였던 사람이 주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아예 악마화시켜서 그 사람은 절대 당선되면 안 된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디 돌아다니는 막 자료들을 보면은 내가 봐도 허수순밖에 안 나오는 것도 의혹이라고 막 던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가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세력들 입장에선 사실은 이번 선거가 가장 중요한 곳이 뭔가 흠결이 되게 많아 보이는 이재명 시장이 있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집중 공략하는 거거든요. 지금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 싫으니까라고 의혹 제기하시는 분 중에 그중에 반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마타도들이 있어요. 같은 편들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연합뉴스 같은 방식의 뉴스 보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이정열이 김혜경을 타겟팅해서 고소했다라는 것만 기사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누가 됐든 간에 경기도지사를 이재명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쪽의 이익과 이재명 꼴보기 싫다 이렇게 부도덕한 후보는 우리 당이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결국에 끌어내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선거는 진영 싸움이지. 우리도 내가 아까 선거 5년 동안 여러 번 치러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소 민주당 후보 누구누구 안 되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다 마음에 들어서 그렇겠습니까? 선거를 일단 이기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건요 쉬워요 생각보다. 끄집어내면 나쁘게 안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부분을 본인들의 말을 확증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막 어떤 몰아가는 그런 느낌은 그렇게 정말 좋게 안 보이고요. 어쨌건 이재명 시장은 아직까지는 대세에 지장 없다라고 하는데 포털들 한번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재명하고 김부선하고 서로 간에 기다 아니다를 말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김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원치 않는 뭔가를 폭행을 당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귀었었다가 왜 중요한 얘기가 돼야 되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재명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거기에 양쪽의 이익이 겹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사람이 부도덕한 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순환 논리. 두 번째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선거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악마화 시켜놓으면 그 사람 예. 좋아 보일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어쨌건 선거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